그러면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침체되든 뭐 연착륙을 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금리는 조금은 인하할 거는 같잖아요, 분명히. 네. 예. 그러면 그 금리 인하에 따라서 또 경기가 조금 좀 돌아설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유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원자재 가격 전부 다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유가가 유지된다면 예. 사실 전혀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는 없는 거예요. 원유발. 원유발 리스크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없다. 그렇죠. 이 예. 정도라고 한다면은 예. 문제도 안 됩니다. 근데 아. 문제는 이제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좋아져서 예.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전혀 문제되진 않아요. 아. 아마 제가 볼 때는 80불, 90불 이렇게 올라가도 경기가 좋아지면서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는 거라면은 예. 별로 시장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음. 근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이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간다. 예.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를 또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예. 금리 못 내립니다. 올려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금리와 관련돼서는 유가가 세 자릿수로 간다. 예. 이 부분을 같이 봐야죠. 그렇군요. 네, 세 자릿수 예. 유가에서는 절대 금리 못 내립니다. 원자재 가격을 뭐 페드가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원자재 가격이 어떤 다른 지정학적 변수. 지금 그 연준이 네.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는 거는 예. 이 유가가 지금 상황에서 유지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동에서 공급 충격이 생겨가지고 예. 유가가 만약에 100달러 넘어간다. 그럼 당연히 음. 연준은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네. 그 한 1년 전, 1년 안 된 것 같은데 그 세계적인 그 컨설팅 회사가 앞으로 2050년, 2070년까지인가 그 경제 순위를 쭉 매긴 게 있더라고요. GDP.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축축 처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인도 뭐 올라오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구와 네. 자원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래프를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상황도 공급망 분리네, 뭐 미중 갈등이네, 그러면서 우리가 좀 크런치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장기 전망 마지막으로 네. 원자재 생산국들이 유리한 국면으로 앞으로 10년, 20년 전개가 되는 겁니까? 우리처럼 이제 제조업 강국들, 네. 우리나라, 독일, 네. 뭐 이런 나라들이 조금 좀 위축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예, 원자재와 제조업 네. 강국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예, 한국이 일본처럼 이제 앞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 다른 점들은 한국이 좋은 점이 많은데 일본이 예. 좋은 점은 내수가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내수 비중이 높으려면은 예. 인구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1억 2천이 하여간 그래도 그렇죠.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2.5배 많잖아요. 그 관광도 우리보다 훨씬 잘 돼. 그래서 예. 우리나라가 앞으로 예. 성장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 좀 끌어올리려면은 예. 이게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인구를 늘리는 거는 메이드가 돼야 되죠. 인구를 줄이면서 그렇죠. 뭘 할 수는 없습니다. 아. 생산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구를 늘리던가 예. 기술을 개발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무한 자본을 뭐 투자를 하든가. 그렇죠. 근데 돈이라는 예. 거는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단초. 그러니까 2050년, 70년에 그렇게 순위가 무작정 떨어지지 않으려면 예. 어떻게든 간에 인구를 늘리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예. 생산 국가가 좋을 것이냐, 소비 예. 국가가 좋을 것이냐의 예. 부분은 예. 역시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예. 다시 글로벌리 고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면 예. 당연히 생산국이 유리해지죠. 생산국은 대표적으로 신흥국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베트남 같은. 그렇죠. 예. 지금은 예.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잘 못 사는 나라들이 예. 생산국들이에요. 이런 국들한테는 성장이 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예. 그러니까 성장만 이루어진다면 이들 나라가 좋지만 성장이 저성장으로 간다면 얘들은 계속 고전하는 겁니다. 아. 근데 이 소비 국가들은 아.
그 외에 네. 내수랑 서비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지 타격을 받지 않아요. 선진국들이 그래서 어, 항상 신흥국들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내수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중국도 그 큰 국토에 비해서는 아직도 1인당 GDP가 뭐 10,000달러밖에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 예. 나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음, 정책에 어떤 미스가 있었던 게 당연히 내수로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일단은 등치부터 키우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 기업 투자 지출, 소위 인프라 투자, 건설 예. 투자 이쪽으로 예. 거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갔던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지금 문제가 터지면서 어, 사실 부동산 쪽이 뭐 지금 중국 GDP의 한 25%, 30%까지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예.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서 가라앉고 있는 거고 예.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15개월 연속 지금 생산자 물가 마이너스거든요. 예. 디플레이션 같은 개념이에요. 음,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이나 뭐 대부분의 이런 그 산업들이 물가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생산도 별로 안 한다는 거고 예. 임금도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거는 그 소위 신흥국가들 입장에서는 예. 성장의 대장인 중국이 어. 뭔가 엔진이 꺼지고 있는구나 어. 라는 우려를 낳기 십상인 거고 예.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무게 중심이 좀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쪽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재 뭐 투자나 이런 거는 뭐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아닌 이상 뭐 하기가 힘들 거고 그리고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장기 투자나 이런 거는 절대 권할 수가 없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금 같은 경우는 채굴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가 침체되면 네. 금 투자 수요가 좀 늘린다고 뭐 통상적으로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네. 앞으로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오늘 사실 금 얘기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아니 그러면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예. 아니 저 예. 금 물어본다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예. 금 예. 얘기는 예.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게 예. 됐는데 예. 아까 우리가 원자재는 장기 투자는 별로 좀 위험하다라고 했잖아요. 예, 말씀을 하셨고. 그 예외가 예. 그래도 금이죠. 그렇군요. 예, 장기 투자가 가능한 아. 장기 투자를 추천할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원자재는 금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생산량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포인트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으면 장기 투자 못 해요. 그 늘릴 수 없습니까? 금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예. 단적으로 금 쪽도 생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탐사하고 채굴을 했어요. 그 채굴을 했는데 그 탐사 비용 대비 생산성을 봤더니 이게 1이 돼야지 만약에 똔똔 그러니까 예, 즉 그 예, 예.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본다면은 한 0.5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탐사하고 채굴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금 기업들이 생산 기업들이 하는 행동은 정해져 있어요. 예. 원래 생산성이 있는 광산을 더 넓고 깊게 팝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면 결론은 뭐냐? 새 금광을 뭐 채굴을 탐사를 하지를 못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노다지가 나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노다지라는 게 사실 그게 재밌는 말인데 예. 금덩어리라는 말이거든요. 음. 근데 그 노다지는 어떻게 보면 유니콘 같은 거예요. 금덩어리는 없습니다. 다 금은 그렇구나. 다 조그맣게 아주 예. 알갱이처럼 예.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막 채굴 예, 예, 예. 사금 이렇게 예, 사금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금덩어리 같은 게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이 그 톤당 순금이 이 금광석에서 나오는 양이 예. 매우 적은데 그것조차도 20년 사이에 또 거의 절반으로 줄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금은 귀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달러 강세인 상황에서 달러가 꺾인다면 금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네.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달러가 떨어지면 예. 당연히 금값은 오르는 오른다. 게 보편적인 현상이긴 해요. 예.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금은 달러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예. 보통 일반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이면 금은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도 오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시기는 예. 미국 경제가 되게 좋을 때,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 미국 경제가 나빠질 때예요. 나빠질 때. 네. 미국 경제 나빠질 때도 예.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서 음. 다들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달러 스마일이라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예. 미국 경제가 좋을 때의 달러 강세는 예. 금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네. 미국 국채 사고 미국 부동산 사면 되죠. 그러네. 예. 그러네. 그런데 예. 미국이 망가져서 달러 아. 강세가 올 때는 아.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그렇죠. 달러랑 금이 같이 올라요.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안전하게 미국 국채에서 막 5% 정도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다른 데 갈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특히 큰 손들은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아. 뭐 달러랑 금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게 아.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음. 예.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러네. 미국 MBS가 뭐 한 7% 8%까지 됐었는데 네. 그거 투자만 해도 7%면 훌륭하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을 때는 당연히 그걸 하죠. 아.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네. 일반 투자자들도 미국의 거대한 큰 손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처럼 예. 예. 금의 경쟁자는 예. 사실 주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금 수요가 늘 때는 예. 안전자산 수요가 늘 때거든요. 미국 국채를 봐야 되는 그렇죠. 거야 오히려. 그렇죠. 예금 같은 거죠. 예금이 경쟁자죠. 아. 네. 미국 저기 저 금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오셔야죠. 뭐 그걸 위해서 좀 놔뒀습니다. 예. 아유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으셨는데 투자 아이디어랄지 또 인문 교양적인 지식도 많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경제오도독에서 추구하는 게 그런 거니까요.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석진 원자재 해외 투자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